안녕하세요. 포유한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와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자산시장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인플레는 좀처럼 이제 진정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학자들도 미국이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미국 본원 통화량은 5조 6 내지 6조지요. 그런데 세계 GDP는 100조에 가깝고 또 미국 돈은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돈이 절반 이상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돈들은 미국 은행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주로 대출을 통해서 그 발생한 일종의 신용 창출입니다. 미국 달러 표시 신용 창출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원자재도 구입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자국에서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주로 생겨요. 쉽게 하면 미국 밖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한국이 부동산 올인 국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건설회사는 아파트 계속 지을 거고요. 그러면 원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아파트 투자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니까 너도 나도 빚내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월급을 더 받아야 되죠. 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올리고 또 물가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것의 원인이 미국 때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미국 달러 때문이냐, 중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미국 달러 때문이냐는 거죠. 아니면 미국 금리 때문이냐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연간 막 50%, 100% 오르니까 금리 5%, 6%라도 매수한다라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지. 결국 문화라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그런 문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늘린다고 한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중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여도 대출은 민간이 가능하거든요. 기업도 대출할 수 있고 우리 개인도 대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창출된다는 건데 그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한국만 하더라도 본원 통화보다는 M2가 지금 3,800조 되니까 거의 한 20배 많죠. 그러니까 대출액이 더 많다라는 거죠.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각국에 유통되는 걸 보면 본원 통화보다는 M2가 훨씬 많다는 거죠. M2는 기업이나 가게가 창출한 통화예요. 물론 은행이 창출을 했는데 가게나 기업이 원하니까 대출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가게와 기업이 은행과 함께 만들어낸 유동성이 M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5% 금리에서는 얼마든지 10배 이상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조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될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금리를 많이 올리면 부채가 많은 국가, 그리고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국가, 이런 국가는 경제가 망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왜냐? 고정금리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저축이 많은 국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은. 그러나 다른 나라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고공행진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미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분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국 물가가 잡히기는 좀처럼 어렵고 미국 국익에 크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물가는 못 잡을지언정. 그러나 다른 나라 경제는 무너진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와요. 달러 공공행진을 이용해 가지고 망가진 한국 주식 채권 시간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도 있고 또 대출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 달러 표시 대출이 많으니까 중국도 한국도 그러면 금리 높게 유지하면 대출 이자도 많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인플레 요인을 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과연 인플레 원인이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인지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인지 그게 이제 더 먼저 체크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걸 확인하지 않고 자꾸 금리만 올린다고 하면 지금 문제 해결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한참 망가지고 나면 원자재 가격 내릴 수 있어요. 미국 물가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한 1, 2년간 고공행진시키면 다른 나라가 망가질수록 많은 기회가 생기고 정치적인 위상도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 달러의 위상도 올라가겠죠. 그런 이제 실익은 있다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연준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도 대출이 많은 사람이 있고 새로 신규 대출자도 있으니까 금리가 높으면 불리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는 그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고공행진을 장기화 시킬 거다. 라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그 외관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자꾸 강조하는데 크게 보면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는 연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국 국익에는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나라가 망가져도 결국은 미국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금리 인상이라기보다 미국 밖에서 경제가 망가져 가지고 물가가 안정되면 그것도 미국 물가에 수입 물가도 있고 하니까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 내에서 발생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물가 안정은 경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미국 밖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얻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에도 안정된다. 우선은 달러가 강세가 되었으니 수입 물가가 산데 또 수입을 하는 그 해당 국가의 그 물가가 안정돼 버리면 도랑치고 까져잡는 거란 말이죠.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물가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해도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큰 피해도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망가질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얻을 것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면 미국 투자은행 입장에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죠. 달러 강세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들어오면 주가까지 반토막 나면 도랑치고 까져잡을 수 있는 미국 그 인이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는 한국 자산시장이 되겠죠. 하여튼 좀 폭넓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금리 고공행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 자산이 확실히 붕괴됐을 때 미국이 그 달러 강세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온다면 미국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미국의 그 세계 정치적 리더십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얻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우리는 원인을 이제 제대로 알면,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을 통해서 어떤 나라에서 인플레가 진정되고 그 혜택으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도 함께 한번 고려해 보면 좀 더 자산시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금리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화폐 가치가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금리에서 결정된다면 금리 계속 올려야죠. 아르헨티나처럼.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금리가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라면 이 금리는 고공행진할 것이다.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이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 미국 달러 표시 부채 국가가 많으니까. 중국도 지금 외채가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달러 표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미국 금리 고공행진 정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 중국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물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